자, 이제 53일차 웹앱 개발 수업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터셉터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보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가 바로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설명 같은 거는 어제 마지막 시간에 좀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일단 SDS를 켜서 다시 한번 복습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인터셉터라고 하는 애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이제 사용자가 보낸 요청을 컨트롤러가 직접 받기 전에 한번 다 빨아들였다가 거기서 기본적인 검증 같은 거 끝내버리고 컨트롤러한테 넘겨주는 형태였죠. 그래서 결은 다르지만 이제 유사한 느낌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디스패처 서블릿, 중간에 하나 막아주는 거니까, 요청이 바로 컨트롤러로 직접 들어가는 걸 막고 해주는 거였으니까. 자, 이게 왜 안 나와? 일단은 어디 갔어? 자, DB 세팅 해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 컨트롤러들,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 유저 멤버 컨트롤러, 유저 홈 컨트롤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네들한테 사용자가 보낸 요청이 직접 꽂히기 전에 한번 이 요청들을 모아서 한번 받아놓고 그 안에서 간단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좀 간단한 것들, 그런 애들을 처리하고 난 후에 컨트롤러한테 요청을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인터셉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직접 로직을 구현할 필요가 없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있으니 우린 그걸 활용법을 익혀서 활용만 하면 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스프링부트 인터셉터를 검색을 해보시면 사용법들이 나와 있을 건데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할 거예요. 파일 몇 개 만들어주고, 파일이 아니라 클래스 몇 개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간단한 원래 만들어져 있는 거 가져다가 코드 몇 줄 써주면 얘가 알아서 된다 라고 많이들 나와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이 데모에 패키지 하나부터 만들겠습니다. 이거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서 만들 때 그냥 패키지 넣어주죠. 따로 안하고 여기 데모.인터셉터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네임은 before action interceptor 라고 짓겠습니다. 이렇게 패키지 인터셉터 지정해 준 거고요. 없으니까 여기다 써줘야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거 클래스 네임은 before action interceptor. 뭐 이 이름을 꼭 똑같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요, 이제 뭔가 실행이 되기 전에, 액션 행동하기 전에 처리하겠다, 요청을 뺏는 인터셉터를 하겠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서 웬만하면은 비슷한 이름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자, 얘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쓰는 여기 이제 써내려갈 애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규칙이에요. 그냥 도저히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으면 그냥 암기하셔도 되고요.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구글링에서 가져다가 쓰면 돼요. 혹은 이제 오늘 수업하고 나면 여러분들 기시나 제 기세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자료 제공이 된 거죠. 그럼 그거 긁어다 쓰면 돼요. 다음에도 쓸 때 주의할 것만 제가 좀 몇 개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일단 얘를 골뱅이 컴포넌트 적어줄 겁니다. 당연히 임포트 해줘야 되고요.
이 컴포넌트는 우리 옛날에 한번 써봤죠. JSP AM 할 때 DAO한테 컴포넌트를 달았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이 클래스는 상속을 하나 받을 겁니다. 임플리먼트, 이게 핸들러 인터셉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인터페이스라서 상속을 임플리먼트로 받아야 되고요. 얘도 당연히 원문이 존재하겠죠. 컨트롤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존재합니다.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스프링 웹 MVC라고 하는 애가 갖고 있어요. 메이븐 디펜던시 중에 있는 겁니다. 기본 제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디펜던시를 여러 개 등록을 해놨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 중에 어떤 친구가 얘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냥 사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 상속 받고 이거 컴포넌트로 만들어주는 거 규칙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임플리먼트를 상속을 받았다.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임플리먼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뭐였죠? 순도 100%의 추상 클래스였죠. 여기 안에 있는 메서드 쓸 거면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Alt Shift S 눌러 보시면요, 여기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서드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커서 있는 데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커서 눌러 놓고 Alt Shift S 하면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서드라고 있어요. 얘 클릭해 보시면 얘가 제공하고 있는, 이 인터페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메서드들이 요 밑에 나와요. 이 중에서 내가 쓸 거 체크하고 오케이 하셔도 만들어지고요. 이거 싫으면 그냥 쳐도 돼요. 아니면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제 제공된 게 아직 없으니 복사 붙여넣기 할 게 없으니까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3개 중에서 이 3개 어제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구글링 하면서 보여드렸던 내용 안에 있는 애들이죠. 프리핸들, 포스트핸들, 애프터 컴플레이션 다 어제 봤던 거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프리핸들 쓸 거니까 클릭하고 오케이 눌러줄게요. 그럼 뭔가 알아서 만들어줬어요. 오버라이드 해준 거고, 오버라이드 했다라고 태그가 어노테이션이 달려 있는 거고, 프리핸들 이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뭐 HTTP 서블리 리퀘스트 알아서 들어와 있고, 리스폰스도 알아서 들어와 있고, 오브젝트 핸들러까지 들어와 있어요. 자, 여기서 얘 이름만 좀 바꿔줍시다. 우리 리퀘스트 플레임 쓰기 싫으니까 좀 줄여줄게요. 얘는 안 해도 돼요. 이거 그냥 매개변수 이름 바꾸는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냥 사용하기 편하게 바꿔주면 돼요. 본인이 편한 걸로.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두면 컨트롤러가 실행되기 전에 얘를 한번 실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사실 얘를 어딘가에서 호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되긴 할 텐데, 얘를 한 가지 작업만 더 해주면요, 그냥 서버 실행할 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한번 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뭔가를 남겨야 되잖아요.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일단 이게 잘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간만에 출력을 하나 해봅시다. 콘솔에 그냥 이런 거, 콘솔에 얘가 나왔다. 그럼 얘가 잘 실행이 됐다라는 거죠, 이 메서드가. 이런 거 하나 남겨놓고, 자, 이제 실제로 얘를 불러올 수 있는 애를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서버 한번 켜보죠. 자, 일단 서버 켰는데 콘솔에 뭐 없죠? 실행됨이라고 하는 데 없죠? 그죠? 그리고 우리 브라우저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컬호스트 3084 아티클 리스트 한번 가봅시다.
콘솔에 변화가 있나요? 없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만들었는데 얘를 뭐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안 찍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 잘 보세요. 얘를 실행시켜줄 애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일단은 그냥 이 데모에다가 만듭시다. 데모 패키지 안에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얘 이름은 my web mvc configurer 이렇게 만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꼭 이래야 될 필요는 없는데 좀 맞춰주는 게 좋아요. 얘가 하는 역할 자체가 이런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서. 여기 마이는 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얘도 임플리먼트를 하나 해줄 거거든요. 상속을 하나 받을 거예요. 근데 상속을 받는 애 이름이 이거예요. 여기 임플리먼트 해주고 웹 mvc config 하면은 나와요. 이거 상속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얘랑 이름 똑같으면은 상관은 없는데 조금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하나 붙여준 거고요. 마이는 떼도 돼요. 그냥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얘도 어노테이션이 하나 달려야 돼요. 여기에는 configuration 쳐보면 있습니다. configuration 일단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를 불러와 줘야 돼요. 우리 그 컨트롤러에서 서비스 쓰려고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뭐였죠? 이거 왜 했던 거예요? 이 오토와이어드 어노테이션 왜 달았어요? 이거 의존성 주입하려고 달았죠. 그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의존성을 주입할 때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 세 가지 중에 우리는 생성자로 의존성을 주입하는 생성자 주입 방식으로 처리를 한 게 이건데, 이거 똑같이 할 겁니다. 여기서 private 잠깐만, private로 하죠. private before action interceptor 그리고 변수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생성자 만들어 줘야겠죠? 이거는 얘 가져옵시다. 가져와서 이름 바꿔주고 얘도 바꿔주고 그리고 얘도 이건 기억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의존성 주입 생성자로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라는 걸 불러오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방식을 안 썼으면 이 해당 클래스 안에서 얘 객체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의존성 주입을 통해 우리가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었죠. 이때 주의할 점, 생성자 의존성 주입을 할 때는 변수 만들어 놓고 생성자에 오토와이어드를 달아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 생성자 안에 매개변수 받아오는 거는 이거 그대로 받아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변수를 바꿔 끼워주는 것까지 생성자 의존성 주입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가 웹 MVC configurer 이라고 하는 얘가 임플리먼트 얘를 상속을 받았으니 어쨌든 얘 거 메서드도 또 써야 되잖아요. 이 중에서 아까처럼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뭐가 많아요. 이번에는 아까보다 개수가 훨씬 많아요. 이 중에 add interceptors 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얘를 OK를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오버라이딩 했다 알려주는 거고, 얘 거 물려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서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지워도 돼요. 얘 말고 다른 걸로 적어줄 거예요. 자, 여기에 레지스트리, 여기 매기변수로 받아온 이 레지스트리예요. 여기에 add interceptor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얘 불러와 줄 거고요. 이 안에다가 얘를 넣어 줄 거예요. before action interceptor, 그리고 add pass pattern 넣어 줄 거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이거는 이따 제 거 가져가서 그대로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얘를 이렇게 써야 되는 이유 모르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점 exclude pass pattern, 뭐 둘 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resource,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중을 위해서 미리 해놓읍시다. exclude 하나 더 할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이 웹 MVC 컨피규어러라고 만든 이 클래스는 서버가 실행될 때 자동으로 한번 돌아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었다고 해서 서버가 실행될 때 얘가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인터셉터 하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얘를 서버 실행할 때, 프로그램 실행할 때 한번 돌려주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게 얘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컨피규레이션 어노테이션에 달렸죠. 이 어노테이션을 달아줌으로써 그냥 프로그램 돌면 얘 한번 무조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했더니, 여기서 이제 얘 의존성 불러왔죠. before action interceptor라고 하는 애의 의존성을 이 웹 MVC 컨피규어러가 이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입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네, 그리고 나서 add interceptors, 이름만 봐도 뭔지 알겠죠. 실행시킬 인터셉터를 추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터셉터 레지스트리는 우리가 이 레지스트리에 이 인터셉터를 등록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스타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뭐 립 버전 같은 거 할 때 이 레지스트리 가지고 뭐 버전 맞추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은 레지스트리에 뭐 등록을 시킬 거냐 아니면 뭐 없앨 거냐 이런 얘기들이 간혹 나오긴 해요. 못 들어보셨더라도 상관없어요. 이걸 막 깊게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데 있어서 얘를 여기다 추가할 건데, 얘는 그냥 실행 한번 시켜버리는 애니까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메서드가 실행하는 거, 여기다 등록을 할 건데 어떤 걸 등록해요? 얘를 등록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얘,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얘를 등록을 할 거래요. 근데 등록을 하는데 얘는 뭐 같아요? 패스, 경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할 거예요. 경로의 패턴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경로의 패턴을 한번 얘가 한번 다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로를 추가해 준 거고, 얘는 올입니다. 올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얘는 뭔가 다르죠. 애들랑 exclude 뭐예요? 이거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이 패턴은 제외시키겠다. 근데 그 패턴이 뭐냐? 리소스는 뭐예요? 우리 스태틱에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이 common.css 같은 애는 인터셉터를 거치지 않아도 되게 제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경로에서. 얘는 왜 안 거쳐도 돼요?
얘는 어차피 정적인 파일이니까 거칠 필요가 없어요. 이 안에서 뭔가 로직이 돌아서 그 로직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수행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정적이기 때문에 그냥 박아놓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파일들 리소스에 몰아놓을 건데 이런 파일들은 걸러내겠다, 제외시키겠다, 인터셉터를 안 거치게 하겠다 라고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했죠. exclude. 얘는 뭐 같아요? 에러. 말 그대로 에러 페이지를 나중에 만들었다면 에러 페이지가 나올 때 경로가 에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에러가 뜰 때는 인터셉터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설정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는 현재 우리가 에러 처리를 한 게 없으니까 빼놔도 실행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만들게 되면은 필요할 거니까 그냥 미리 넣어놓은 거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을 때 서버를 한번 다시 켜볼게요. 자, 서버를 켰어요. 브라우저에 요청을 한번 보내봅시다. 지금 모든 요청에 대해서 얘가 빨아들이겠다라고 추가해놓은 게 있으니까 요청을 보내야 얘가 실행이 될 거고, 실행이 돼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요청을 보내볼게요. 이번엔 홈으로 한번 가볼까요? 홈으로 보이세요? 콘솔에 나왔죠? 이게 나왔다라는 건 얘가 실행이 됐다라는 건데, 심지어 2번 나왔으니까 얘는 2번 실행이 됐겠네요. 이거 왜 2번 나왔을까요? 간단한 이유예요. 우리 유저 홈 컨트롤러에 방금 제가 여기다 날린 경로 그 URI가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슬래시까지 들어왔을 때 여기로 돌려보냈죠. 리다이렉트로. 그럼 얘 한번 실행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요청이 이렇게 한번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얘 리다이렉트로 보냈으니까 요청이 여기서 한 번 더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요청이 총 2번 들어온 셈이에요. 그래서 2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요청을 보낼 때마다 인터셉터 한 번을 거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라는 게 보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아티클에 리스트 가보겠다. 지금 벌써 새로 고침됐더니 한 번 더 떴죠. 서버 리로드 되면서 메인 페이지가 한 번 새로 고침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떠버렸죠. 여기서 리스트 보냈다. 왜 안 떴어 이번에? 다시 리스트를 보냈다. 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해주게 되면은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기 전에 얘가 가로챌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SQL log4j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log4j를 해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긴 할 건데, 그냥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죠. 우리 아티클 리스트 이 요청 보낼 때 컨트롤러에다가 하나 넣어봅시다. 컨트롤러 실행됨. 그러면 이 실행됨, 여기 인터셉트에서 보여주는 실행됨이랑 이 컨트롤러에서 보여주는 컨트롤러 실행됨이랑 순서가 얘가 더 늦게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인터셉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니까. 얘가 그렇게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리스트에 걸어놨으니까 리스트로 한번 요청을 보내봅시다. 어때요? 컨트롤러보다 얘가 먼저죠. 우리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먼저 한다고는 하는데 얘가 진짜 먼저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가고 요 안에 뭔가 로직을 구현할 때 진짜로 먼저 되겠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보고 가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리스트 요청이 들어왔을 때 매핑이 여기에 걸려서 이걸 할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인터셉터가 먼저 돼야 된다면 얘가 갖고 있는 출력문이 먼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올 거니까. 그쵸? 이런 건 지워버려도 되겠죠. 테스트 해봤으니까. 우리는 이제 컨트롤러한테 요청이 들어가기 전에 요청을 빨아들여서 한번 간단한 검증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인터셉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얘를 활용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코드 상황에서 얘를 활용해서 처리하면 좋을 거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지금 컨트롤러에서 지금 인터셉터를 만든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거고 우리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들이 기능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건데, 이 기능들 안에도 까보면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컨트롤러 서비스 레파지토리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고, 그럼 사용자가 요청을 이렇게 보냈을 때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는 거 뭐였죠? 그쵸? 로그인 검증. 애초에 이제 로그인 검증 지금 RQ로 넘어갔죠. 얘가 하고 있는 이거 얘를 지금 컨트롤러에서 메서드마다 객체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 애드 실행될 때 객체 만들어서 검증할 거고, 그 객체는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거고, 딜리트 할 때 또 객체 만들었으니까 얘네 서로 별개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객체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만들어서 그 한 번을 활용해서 앞에 그 컨트롤러가 여기 있으면 이 앞에서 인터셉터라고 하는 애가 이 로그인 여부에 대한 RQ를 통해 하는 이 검증을 얘가 한 번만 객체를 만들어서 한다면, 하고 나서 상황에 맞게 컨트롤러한테 넘겨준다면 컨트롤러에서는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메서드 실행될 때마다 객체가 만들어진다. 그럼 이 객체들 한 번 사용되고 다른 요청으로 넘어가면 얘네 뭐 변수 끊기니까, 연결된 거 리모컨 사라지니까 그냥 떠돌이 객체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어딘가의 영역에 객체의 쓰레기 데이터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메모리 관리할 때 별로겠죠. 애초에 프로그램이 더 매끈하게 돌아갈 수가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터셉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만들고 있는 RQ 객체들을 여기서 한 번만 만들어 주겠다 라는 겁니다. 얘가 컨트롤러보다 먼저 실행되는 건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 여기서 객체 만들어 버리고 여기서 만든 객체를 여기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걸 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컨트롤러에서 세션에 직접 접근했던 거를 서블릿 리퀘스트로 다 바꿨죠.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요? 요청이 들어온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면 세션이 우리가 멤버 컨트롤러에서 로그인 했을 때 세션에다가 이거 한번 보죠. 멤버 오랜만에 로그인 했을 때 요거 해주잖아요. set attribute 세션에다가 이걸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세션에 접근을 하면 이 정보 어디든 다 꺼내볼 수 있었다 그랬죠. 얘는요, 얘도 요청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네요. 근데 얘는 심지어 세션을 갖고 있네요.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있네요. 그럼 얘도 다른 데에서 다 접근되겠죠. 그러면 컨트롤러가 실행되기 전에 얘가 될 때 여기서 RQ 객체 만든 다음에 리퀘스트에다가 세팅해 놓으면 여기서 리퀘스트를 통해 꺼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이 안에서 RQ 객체를 만들 겁니다. 지금 컨트롤러에서 만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매개변수로 인자로 리퀘스트 넘겨줘야 되는 건 똑같은 거고, 애초에 RQ가 이렇게 받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애니까, 그죠? 요청을 받아오는 거니까 객체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이거 뭐 한 거예요?
REQ. 지금 RQ랑 REQ는 뭐예요? RQ는 우리가 이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클래스고, 그죠? 설계도잖아요. 객체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REQ는 얘죠. 그러니까 이 프리핸들 얘가 컨트롤러가 실행되기 전에 수행되는 메서드인데, 얘가 실행이 될 때 RQ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현재 리퀘스트에다가 세팅하는 거잖아요. 방식이 세션에 set attribute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고 JSP AIM 할 때도 리퀘스트에다가 셋해서 데이터 추가하고 JSP가 그 스크립틀릿을 활용해서 get attribute로 꺼내온 뒤에 JSP에서 사용했던 방식이 있죠.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리퀘스트에 세팅을 해놓는 거죠. 지금 RQ 객체 자체를. 그럼 RQ 객체를 넣어놨으니까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request.getAttribute 해서 RQ를 가져온대요. 그럼 뭐 쓸 수 있어요? 컨트롤러 단에서 이거 쓸 수 있는 거죠. RQ 객체를 리퀘스트 요청에 담았고 그 요청을 여기서 꺼내는 거니까. 자, 꺼내는 것도 한번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얘는 객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주석을 건 거고요. 네입니다. 여기에 키 이름으로 get attribute 리퀘스트에 있는 현재 요청이 담겨있는 리퀘스트에 있는 get attribute RQ를 가져오겠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여기서 컨트롤러 실행도 되기 전에 객체 만들어서 리퀘스트에 담아놨으니까. 그러면 얘가 컨트롤러한테 이 요청을 넘길 때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쓰려고 우리가 받았으니까. 근데 지금 뭐라 해요? 얘는 get attribute로 꺼내올 때 타입을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임포트를 한번 임포트란다. 형변환을 한번 해줘야 돼요. 얘는 RQ 타입으로 가져와야 되니까. 왜냐면 RQ에 담아야 RQ로 쓸 수 있잖아요. RQ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어야 얘가 갖고 있는 이 객체를 RQ 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형변환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뭐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가져오고 있던 get logined member ID RQ에서 가져오고 있던 거, 원래 여기서 객체 만들었고 이 객체에 연결된 이 변수 얘 리모컨 작동시켜서 불러왔던 앤데 객체를 안 만들었더니 안 만들고 리퀘스트에 들어있는 객체 인터셉터에서 한 번만 만든 이 객체를 그냥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똑같이 그냥 불러올 수 있는 거죠. 객체가 여러 번 만들어지던 한 번 만들어지던 설계도대로 만들어질 건데, 그러면 어차피 여기 안에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들어있을 거고 얘는 getter 달아놨으니까 get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얘에 대한 검증을 여기서 해주죠. 세션을 얘가 한번 접근해서 여기서 처리해주잖아요.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의 값을 0 혹은 실제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멤버 아이디를 넣어주는 그 작업을 얘가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것까지 된 상태로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거기서 우리는 객체를 만드는 작업조차도 인터셉터가 한 번만 하고 있고, 여기서 만들어서 리퀘스트에 세팅해 놓은 객체를 그냥 컨트롤러에서 꺼낸 거고, 꺼냈는데 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타입을 맞춰야 되니까 RQ 변수로 만들어 준 거고요. 그럼 얘를 활용해서 이 안에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이 메서드 실행해서 멤버 아이디 가져오겠다. 문제될 게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혼란을 없애려면 중요한 건 이 리퀘스트에 대한 이해가 살짝 필요하긴 해요. 근데 이걸 막 깊게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이 리퀘스트,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안에는 우리가 사용자가 보낸 요청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세션과 마찬가지로 내 프로젝트 내에 어느 영역에서든지 간에 같은 요청에 대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팅한 리퀘스트, 얘도 HTTP 서블릿 리퀘스트래요. 그러니까 사용자 요청이 여기 이 타입에 담겨서 이 변수에 담겨가지고 들어올 건데 거기다가 세팅을 하나 추가했죠. 근데 얘가 컨트롤러보다 먼저죠. 먼저 추가했네요. 그러면 컨트롤러에서 이 서블릿 리퀘스트로 요청을 또 꺼내요. 자, 인터셉터가 이렇게 있고요. 컨트롤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건 인터셉터고 얘는 컨트롤러. 사용자가 얘를 좀 옮깁시다. 이렇게 놓고 사용자 하나가 요청을 보내는데 이게 컨트롤러로 다이렉트로 못 가고 이게 안 되고 인터셉터를 먼저 거치는 거예요. 왜냐면 인터셉터 실행할 때 모든 패턴의 요청을 얘가 빨아들이도록 여기다 설정을 해줬으니까 이거 제외 모든 패턴에 대한 패스를 다 얘가 빨아들이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용자가 요청을 보내면 얘가 먹어요. 그 요청을 먹은 다음에 이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RQ 객체 만들었죠. 이 안에 RQ 객체 하나 만들어서 이걸로 합시다. 얘는 RQ 숫자 9같이 생겼네. 이렇게 하죠. 그냥 RQ 객체 하나 만들어서 얘를 어디에 보관해요? 리퀘스트.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청이 이건 좀 별론데? 이걸로 합시다. 이게 요청이라고 해볼게요. 사용자의 요청.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 요청에 대한 정보를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가 다 몰아서 이렇게 압축을 시켜서 갖고 있어요. 여기 인터셉트에서 RQ 객체 만들었죠. 이 객체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세팅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4개 변수로 받겠다 했죠. 근데 얘는 우리가 실제로 넘겨주는 인자가 아니라 서버에 존재하는 리퀘스트를 그냥 얘가 받아오는 거잖아요. 이 메서드가 세션이랑 같은 원리. 그러면 이 컨트롤러 안에도 컨트롤러 안에서 리퀘스트 REQ로 받아온 애는 얘예요. 얘를 받아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요청이라는 건 사실 그냥 바깥에 있지만 우리가 그걸 매개변수로 받겠다 해서 가져오면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얘를 통으로. 사용자의 요청이 다 여기에 담겨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서 결국 가져와서 뭐 추가한 요청이다. 요청에 뭔가를 추가했다. 세팅했다. 그럼 여기서 꺼냈을 때 여기서 추가했던 그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여기 컨트롤러에 RQ 객체가 들어있죠. 이미 요청 안에. 그래서 우리 그 요청을 이 방식으로 꺼낸 거예요. 요청 안에 있는 get attribute 속성 중에 하나를 꺼내겠다. 그 속성의 키는 RQ고 얘는 애초에 데이터 타입이 RQ 타입이니까 그거 맞춰서 변수 만들어 준 거고요. 근데 그냥 꺼내오면은 얘가 타입을 잘 모르니까 형변환을 해서 이 타입 맞아 라고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RQ 변수에는 결국엔 여기서 만든 RQ 객체가 들어있게 되는 거죠. 객체 자체는 하나만 만든 거예요. 하나만. 이 인터셉터를 쓰지 않았다. 얘가 없다. 그럼 컨트롤러에서 매 기능마다 RQ 객체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낭비야. 이거 싫어. 여기서 한 번만 만들게. 근데 얘는 컨트롤러보다 먼저 실행이 될 거니까 여기서 만든 애를 요청에다가 끼워 놓을 테니 니들 요청에 있는 거 가져다 써 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되실까요? 이 흐름이 리퀘스트나 이제 세션이나 리스폰스 이런 개념이 이제 JSP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 나온 개념들인데 얘네들의 근본적인 뿌리를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얘네가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갖고 움직이는지 정도,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 코드 짜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얘를 막 깊게 팔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수준, 우리가 이걸 문제없이 사용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수준은 딱 요 정도예요. 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가, 요청이라고 하는 애가 사용자가 보낸 요청을 이렇게 압축해서 다 들고 있을 건데, 얘는 여기서 불러도 얘고 여기서 불러도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비슷한 거 하나 말씀드려보면, 우리 클래스에 스태틱 변수 만들어 놓으면 객체들마다 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유 자원이었죠. 스태틱 변수,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는 일은 다르고 당연히 다 다른 건데, 그냥 느낌만 봤을 때 이 리퀘스트 요청은 하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를 여기서도 갖다 쓰고 여기서도 갖다 쓰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스태틱 변수, 설계도에 스태틱 변수가 하나 있는데, 얘를 이제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2개 찍었대요. 그러면 이 스태틱 변수에 얘가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넣어 놓으면, 얘가 얘 접근해서 데이터 가져오려고 할 때 얘가 넣은 데이터 들어오는 거죠. 이거였잖아요, 스태틱 변수. 공유 자원. 그러니까 둘이 따로따로 변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스태틱은 하나 있는 거고 설계도에만 존재하는 거고, 얘에 똑같이 접근을 해서 얘가 값을 변경하면 얘가 가져올 때도 변경된 값으로 가져오고, 얘가 또 변경하면 얘가 가져올 때 또 다른 값으로 가져오고, 이 개념 기억나시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얘는 하나 있는 거고 모든 클래스 내에서 공유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리퀘스트.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거. 시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좀만 더 할게요. 나 뭔 얘기를 그랬지? 자, 방금 좀만 더 할게요 하고 말씀드릴 게 머리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거는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추가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쉬는 시간 가지시고 10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